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밀떡 태상호 기자께서 네. 나오셨어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스페셜 나오셨죠? 예, 좀 된 것 같은데 네.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1년 그때-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때보다 훨씬 얼굴도 나아지셨고 그 사이에 방송 출연이 많아져갖고 이제 그런 것 소위 같아요. 얘기하는 이제 그 카메라 받는 얼굴이 된 거죠. 아유, 미남이세요. 공교롭게 우리 밀떡 네. 출연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미디어에 잘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덮어 씌우시는구나. 또. 그렇죠. 일단 엮어야죠, 일단. 우리도 우리 자랑해요. 자, 이번 시간엔 좀 자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밀떡에서 원래는 좀 국뽕을 많이 걷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칭찬을 해야죠. 1000번을 해도 네. 남부럽지 않은 그렇죠.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명 미라클인데 이 부분을 언급을 좀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태상호 기자께서 경험이 좀 있으시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경험도 듣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갔다 예, 왔던 건데 언제 갔다 왔어요? 2006년에 갔다 왔습니다. 2006년에 갔다. 네. 좀 종군 기자로 미군에 배속이 돼가지고 그렇죠. 취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라클로 알려진 이 작전을 잠깐 이제 개요를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공무기 체계로는 C-130J 허큘리스가 2대가 갔는데, 허큘리스가 총 이제 J형이 이제 4대가 들어와 4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기본을 보니까 2번기하고 3번기가 갔더라고요. 이렇게 군용기로 바뀐, 원래는 이제 민항기로 가야 되는데 군용기로 바뀐 이유가 있다면서요? 간단히 얘기해서 카불 공항은 네.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민간 공항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크게 상실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일반 여객기가 내려가려면 이제 뭐 게이트도 해야 되고 토잉카도 움직여야 되고 뭐 관제도 다 움직여, 쉽게 해서 민간 여객기가 정상적으로 다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카불 공항은 미군이 들어와서 관제는 하지만 정말 관제만 해주는 수준이지 그 외에 어떤 민간기의 어떤 서비스를 위한 기능들이 많이 죽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하게 여객기 기반인 공중급유기가 착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는 그 대공무기로 민항기 같은 경우는 쏠 수 있다고 이런 소문도 있었고. 사실 그것도 있는 게 예. 아직까지 그 미사일이 발사된 적은 없지만 탈레반이나 IS가 보유했을 가능성은 늘 열어두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착륙하기 전에 전술 기동을 하면서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플레어도 뿌리면서 내릴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C13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이미 분쟁 지역화됐기 때문에 민간 여객기 기반의 기체를 들이밀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플레이어를 쓰면서 이제 이륙하더라고요. A400이었나요? 맞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랄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위태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희 공군 기체도 아마 착륙할 때는 전술 비행을 했을 거예요. 이륙할 때도 했고, 이유가 뭐 맨패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사실은 저 그때 거기 있을 때도 어떤 짓을 많이 했냐면, 탈레반하고 뭐 그 저항 세력들이 미사일은 없어요. 미사일 없는데 조준기만 있는 거예요. 그걸로 겨냥을 해요. 그러면 경고음은 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짓도 많이 하는 데다가 지금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고도로 내려올 때 결과적으로 뭐 맨패드가 만약에 맨패드가 있지만 맨패드가 없다 하더라도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네. 해서 군용 말씀대로 이제 전술 기동을 하면서 내려가고 뜨고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미라클 작전에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최초로 그 미라클 작전을 시행하려고 어떤 계획을 했었을까요? 글쎄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미루어 보건대는 기본 매뉴얼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이제 체계화하고 계획한 거는 아무래도 8월 초, 늦어도 8월 초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거의 이미 7월에 그 현지 대사관들은 다 모여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아프간 정권은 무너질 게 확실하니까 미리 비상연락만 구축하고 필요하면은 상황 터지자마자 어디 가서 집결해서 어떻게 네. 도망가자.
그거를 다 플랜을 세우고 자국민 철수 계획 같은 거 다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아프간 정권이 지금 현재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가요? 정권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아프가니스탄은 국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교육이 중요한 건데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별로 없고요. 그냥 시족, 부족 그리고 파슈툰족 뭐 예, 이런 파슈툰 뭐 하자라. 다리 네. 뭐 하자라 뭐 이런 그냥 계열별로 모여서 사는 데고 또 뭐 중앙적인 교육이 없으니까 대부분 또 탈레반들이 제일 잘하는 게 교육 시설을 때려부시는 겁니다. 아. 예, 뭐 서방 세계 교육 뭐 서구화되는 것 너무 싫어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중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 국가관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 때려부시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율법 학자나 뭐 탈레반의 이 어떻게 보면 정치장교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 그들이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 학습을 세뇌시켜요. 국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여러 번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뒤에 이렇게 황량한 산이 있어서 야 저 뒷산 뭐야 그랬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여기 백두산보다 높은 데라고. 맞다. 네, 예. 지형도 한몫하겠죠 그게. 거기는 뒷산이 백두산보다 높은 게 많아요. 네. 평균 해발 고도가 3,000m 넘는 건 우습고 예. 뭐 가장 높은 건 7,000m대가 많고 네네네. 힌두쿠시 산맥이 막 들여주어 있고 뭐 네. 그래서 네. 해전 있기도 잘 군의 해전 해전 있기도 있기. 잘 작전 못하는 산악 지역이 고도도 많아요. 너무 높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탈레반이 수도를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도화선 같은 게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발에 밀고 들어가자. 그런 게 왜 어떠한 계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철군하겠다라고 딱 하는 게 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이게 같아요.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미군이 철수를 계속하면서 병력이 줄고 장비가 줄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탈레반이 점점 세력을 먹고 있다가 임계점에 도달한 게 지금인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군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무너져서 지금 8월 15일이 된 거지. 아마 잘 버텼어도 정말 잘 버텨야 올해 연말 정도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아프가니스탄 군에 숫자는 있어요. 근데 허수 부대가 너무 많아요. 아 허수아비. 예, 약간 경찰도 마찬가지고. 당나라 부대 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부대를, 숫자가 부대를 좀 말씀드리면 예. 군편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지상군이 6개 군단이나 있어요. 그리고 맞네요. 그렇죠. 그 예하에는 18개 여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허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20만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10만 이하 아주 그 낮게 보면 5, 6만으로 보는 그런 예.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부에는 20만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 아니면은 타령한 사람. 타령한 사람, 뭐 퇴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빼야 되는 숫자도 그냥 다 채워 넣어요. 근데 급여를 받아서 그건 인마이 포켓 합니다. 지휘관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아주 옛날에 한국에 좀 안 좋은 용역 회사 있잖아요. 네네. 청소 뭐 이런 용역 회사. 거기가 계약을 딸 때 청소부를 청소하시는 분을 한 20명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첫날 20명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뭐 몇 명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점검해 보면 10명 남아요. 근데 20명의 봉급은 계속 그 회사로 나가죠. 나가잖아요. 아 예. 사장이 먹고 뭐 이렇게 아 먹고 예. 계약해준 회사에서 누가 눈 감아주면 먹고 그게 그냥 국가 시스템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슈킹 공화국인 거예요. 슈킹 공화국 완전히. 그러니 지휘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없죠. 일개 사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진짜 일개 사단을 가지고 있는지 지휘관도 모를 거예요. 딱 하나의 부대 빼면 그 코만도 빼면 그리고 문제가 이 군이 제대로 된 중앙적인 교육을 받아서 모든 훈련을 비슷하게 받은 다음에 이 쫙 뿌려지면 뭐 합동작전도 가능하고 쟤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걸 알잖아요. 근데 뭐 언제나 중요한 게 그겁니까? 우리가 뭐 주공을 맡으면 양 옆에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양 옆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 작가님께서 뭐 바이든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거보다는 21세기의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하는 아프간의 기본적인 국방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능력들이 너무나 예.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과는 달리 예. 빨리 카불이 점령당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월남이랑 좀 비슷했는데 월남도 사실 이게 미국이 빠진다고 했을 때 한번 73년에 들이쳤다가
이제 미군이 다시 이제 공습을 하면서 이제 밀려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터지면서 닉슨이 물러나면서 이제 개입 못하겠다고 이제 공격을 했던 건데 그때도 사실은 월명에서는 한 1-2년 걸리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1군단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이제 됐거든요. 이때 그 바이든이 철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공군 이제 민간 이제 기술자들 빠지고 막 딱 73년도 그 시즌이 딱 생각이 나니까 사실은 아프간군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던 네. 원인이 아니었을까. 뭐 복합적인 원인이 됐을 거고 이제 사실 그 피해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 유튜브 보니까 팔발려 뛰기를 그거 진짜 팔발려 뛰기를 저희 미군이 가르쳐 주는데 정말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듯하게 막 못하는 건지 진짜 안 하는 건지 평생 처음 해본 거 아닐까요, 걔들? 예. 반반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 것만 보는데 밑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절반은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야 이런 실력으로 무슨 나라를 지키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난생 처음 이 체조를 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체조는 한 하루 정도 가르치면은 나아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키득 웃고 그냥 네. 그 진정성도 없고 진정성이 없더라고요. 예. 처음 해봤을 수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게 전혀 안 느껴지고 예. 아우 귀찮아 뭐 하는 거야 그 느낌 딱 예. 진짜. 근데 이게 국가 시스템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태상호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 팟캐스트는 아니라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이라도 단일 국가로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죠. 체제는 그렇게 모양을 갖췄을 수 있을지언정 한 번도 그거에 실현돼 보지 않은 네. 국가 중에 하나가 아프간이었잖아요. 그게 네. 계속 이어져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차라리 이런 대규모로 이렇게 구성하지 말고 네. 소규모로 5, 6만이라도 알차게 구성했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아까 태 기자님 말씀하시기를 커만더라고 그러잖아요. 네. 커만더 여단이 3개 여단이 있고 그 여단 이하에 대대가 9개가 있는데 지금 북부동맹이라고 하는 지금 탈레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나마 저항을 하고 있는 병력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커만도 출신 그렇죠. 그런 인원이라고 그럼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프간 코만도만 싸웠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탈레반이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아프간 상황에서 계속 탈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탈레반이 정말 이유 없이 학살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탈레반이 이유 없이 학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서구적인 건 반대예요. 일단은 예. 그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발전기부터 부십니다. TV, 뭐 라디오 이런 거 듣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내 말만 들어야 돼. 거의 북한이네. 그렇죠. 북한보다 더 해요. 북한보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보다 더 해요. 아, 또 여자들이 교육받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딱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데 교육받으면 어차피 할 게 없어. 니네들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남자의 소유물이 되면 돼.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학살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여자라고 요새는 여권이 다 신장돼 있는데 그리고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미국이 하면서 주도하면서 그거를 다시 돌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벌써 사회 진출해 있고 이제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던 여성분들은 탈레반이 정권을 세우게 됐으니 예. 이분들은 이제 이 살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그 여성들을 사회 진출 도와준 남자들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남편들도 허용했을 테니까. 당연하죠. 지금 벌써 여기저기서 얼굴도 없는 옷 안 입고 나갔다고 총살당하고 네. 뭐 코미디언이었다고 총살당하고 심지어 미녀 가수였다고 총살당하고 왜냐하면은 탈레반은 노래나 영화 같은 것도 우상숭배 일종이라고. 아예 이렇게 개념을 잡아버렸구나. 그렇죠. 그것조차 죽일 수 있는 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이런 학살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탈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우리나라가 행했던 미라클 작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인원들을 이렇게 구출해서 나오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던 현지인과 네. 그 가족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운영했던 교육기관이랄지 병원이랄지 이런 데 근무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던 분들의 가족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분들을 망라해 보니까 한 430여 분 되고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아프간 난민이라고 표현을 지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데려오는 희망하면 다 데려오는 거는 아예 사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차단을 했고요.
그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일조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예.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가 아니라 네네. 인도주의 차원에서 장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예.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그 험악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거의 10중 8구 체포되시거나 아니면 무슨 험악한 일을 당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출해내는 거죠. 예. 미라클 작전은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상당히 그래도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히 이제 옆 나라 일본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고 숫자 하는데 0을 쓰던데요, 그쪽은? 0입니다. 예. 심지어 그들은 모든 거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좀 잘 되는 걸 좀 그렇게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비교가 안 된다. 예. 우리가 졌다 한마디로. 제가 일본 예.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야 자기들 니네 뭐 있냐 이런 비판적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욕먹을만 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 자위대는 저런 뭐 위험 지역 이런 데 파병을 가서 그런 작전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위대도 사실 자국민 구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 대사관 아프리카 쪽 대사관은 뭐 했는데 너무 인원수가 작았고 그러니까 자위대는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고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지를 그럼요.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보면 이 한국 공군이 기종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기종 중에 제일 좋은 기종을 선택했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에 반해서 국방부만 지금 칭찬을 듣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관 부서가 전부 다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거. 네, 왜냐하면 지금 관계된 나라가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당연하고요. 미국 있죠. 태국 있죠. 파키스탄도 있고요. 파키스탄이죠. 엄청 대만까지 많은 껴 있고요. 네, 대만 있죠. 엄청 많은 나라들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럼 뭐 외교부 그리고 외교부뿐만 아니라 총력을 동원해서 했고 해당 국가의 무관들은 정말 발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작전 자체도 잘 짠 데다가 임기응변도 좋았고 기종도 잘 선택했고 예. 심지어 그 기체를 어디다 전개시키고 수송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잘 잡았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카불이 너무 고도가 높고 비행기가 처음에 들어가긴 힘들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민간 항공기들 거기 다 취역해 있는데 그러니까 카불 국제공항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저 그 공중급유기가 글로 안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조금 말도 안 되는 도약이고 얘기고. 예. 그런데 공군이 정말 잘한 거는 안전한 파키스탄에 공중급유기를 놔두고 그리고 전술 비행이 가능한 수송기로 여러 차례 옮기면서 안전하게 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잘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안전지역으로 대피한 다음에 다시 신원조에서 시그널스기로 한꺼번에 또 그 버스로 예. 이동했다고. 버스 예. 그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그 여러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조금 더 저는 좀 감명 깊게 본 게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의 참사관 분들이시고 그 중에 한 분 뭐 김일응 님이신데 그분은 보세요.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가는 그 책임감, 그 공무원들의 그 자세. 일본은 그걸 제일 높게 보더라고요. 일본에 내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저 대사 직원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카불에 모여 있어요. 대사관 거리가 있어요. 아주 거기가 제일 테러가 많이 나는 데인데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그들은 이제 비상 플랜을 만든 거예요. 미국을 주도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빨리 카불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대사관도 모처로 미군의 수단,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벌써 다 탈출을 한 상태였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누군가 가서 그들을 데려와야 그쵸.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모처에서 일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비행기가 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카불까지 오게 한 거가 저는 사실 제일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고 약간 영화 최근에 개봉한 모가디슈.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2번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던데 그것도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정말 가기 위한 그 여정을 계속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위험할 텐데 꽤 많이 그런 사지로 어찌 보면은 스스로가 몰릴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도 직접 가가지고 정말 구해왔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뭐 작전명 미라클 유럽이나 미국 방송가에서도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 뭐 감동을 받았다 또는 뭐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 나라도 그렇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태 기자님 입장에서 이 작전명 미라클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 뭐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설왕설래는 많고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 작전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뭐 본인들 생각이니까. 그런데 저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출한 인원은 300 몇 명뿐이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을 한다 치고 우리는 300 몇 명을 구해왔지만 전 세계가 이걸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 뭐 동이나 다산부대가 전개를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 그럼 저는 일본 안 도와주고 한국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뭐 결론인 것 같고요. 작전명 자체는 미라클이지만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으로 불릴 만한 그럼요. 작전을 치밀하게 했던 우리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요. 그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부심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살짝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진천에 계시거든요. 맞다. 네, 진천에 저도 한번 그 연수원에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 머물 만한 곳이고 진천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사람들이 이제 진천의 농산물들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서버가 터져버렸어요. 네, 이게 뭐 괜찮은. 흔히 얘기하는 생거진천. 네. 군이 제가 보기에 군이 국격을 이번에 좀 올렸고요. 군과 그 그렇죠. 관련 기관이. 그렇죠. 예, 또 진천 시민들이 그렇죠. 거기다 또 국격을 플러스를 맞습니다. 했고 왜냐하면은 그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일할 거였으면 그 신원조에는 이미 통과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아프간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탈레반을 피해서 떠났기 때문에 뭐 그런 혐의점을 찾을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니 돼요. 애당초 우리나라 긴급 연락망 돌려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면 믿어도 돼요. 그럼요. 네. 근데 이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산 그럼요. 네. 기체. 그렇죠. 국민들이 키운 군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그렇죠. 군대죠. 네. 그러니까 세금 낼 맛이 나는 그런 사건이었던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작전명 미라클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